편하게 내가 좀 관리받는 느낌? 오히려 약간 우리 집 거실처럼 편하게 네네. 만화책도 보고 네. 게임도 하고 탈모에 있어서는 사실 제일 좋은 장비예요. 아, 이게요? 이렇게 보람찰 수가 없어. 이거 심어놓으면 머리는 굉장히 정직해요. 그냥 정성껏 심어놓으면 잘 나요. 네. 원장님이 이때까지 하셨던 네, 것 중에서 네. 가장 자신 있었던 뭐 비포 애프터 사진이나 이런 거나 아니면 케이스 이런 네. 것들도 있긴 한데 근데 그런 거 사실 그런 저희 것도- 너무 많아요. 의사들은요. 네. 잘 된 거는 이제 안심을 하고 마음에 안 담아둬요. 왜냐면 당연히 잘 돼야 되니까. 아, 그렇죠.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거고 90% 이상 생착률 나와야 되는 거고. 오. 근데 뭔가 뭐 염증이 좀 있었다든지 어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끝난 분들은 계속 그거가 생각이 나죠. 오히려 그런 것만 이제 어쩌다가 몇 년에 한 케이스가 있으면은 이제 두고두고 생각이 계속 나는 그런 거죠. 네, 왜냐면 거의 리터치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분은 탈색을 하면 안 되는데 이식을 하고 탈색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부분 머리가 녹아가지고 조금 아쉬운 뭐 이런 것들. 탈색을 하지 마시라고 더 세게 말씀을 네. 드려야겠다. 네.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났고 네. 문제가 이제 없고 다 좋아야 된다. 음. 근데 이제 남자분들도 사실은 10개월 정도 되면 이제 웬만큼 완성이 돼요. M자들은 뭐 너무너무 좋고 근데 이런 분들 여자분 6개월만 돼도 이제 라인이 달라요. 네, M자 채워지고. 뭐 이거 봐봐. 네. 완전 잘 나와. 네네 이런 분들 근데 이게 네. 잘 나온 게 아니고 이게 당연히 이렇게 당연히 나와야 이렇게 돼요. 나와야 네, 되는 당연히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죠. 요. 네. 근데 이게 라인이 차고 10개월이 되면 여기가 이제 싹 다 차요. 음. 6개월이면 라인, 10개월이면 밀도. 근데 가르마가 내가 넓어졌어요. 예전보다 이런 데가 휑해 보여요. 이런 거는 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가늘어져서 그래요. 그럴 때는 얘네를 다시 굵게 하고 쉬는 애들을 나오게 하는 탈모 주사 치료, MTS나 메조나 뭐 PRP 이런 거를 해요. 그렇게 이제 갈리기 때문에 M자는 그냥 심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네. 특히 남자 M자는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마가 아주 높아서 내리는 분들은 그게 중앙 부위나 이런 데가 이제 혹시 조금 리터치를 해야 되거나 많이 내리는 분들은 2cm 이상 내리면 그런 게 필요할 수 있는데 M자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대로인데 여기만 심는 거는 네.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일상생활도 이제 바로 네, 바로 할 수 있어요. 가능하고. 네, 일상생활을 못한다 하면 그건 이거예요. 뒤에 머리를 좀 많이 깎아서 네. 뒤에 머리가 조금 티가 나는 게 싫어서 그것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것도 이제 2주 정도면 보통 뒤가 길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 근데 보통 소량으로 할 때는 2,000모 이하로 할 때는 뒤에 머리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삭발도 있어요. 우삭발. 그래서 네, 그것 때문이지 그게 무슨 아파서 몸이 부어서 피가 나서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게 이제 손이 많이 가서 그런 거지 뭐 위험하거나 엄청 피가 나거나 뭐 이렇지 않아요. PRP랑 사실은 줄기세포 탈모 치료도 이제 조혈모세포 얻는 거가 이거의 좀 업그레이드 버전이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하고 있고 이렇게 어떤 거 쓰느냐 네네네. 이런 것들 다 나와 있고요. 나와 기계만 있고요. 네. 조금 뭐 있는 것들 또 이식 하시는 분한테 설명하는 것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저희 병원에서 또 제일 많이 써요. 더틀핀? 네, 이게 너무 좋아요. 이건 사실은 네. 제가 이렇게 되게 까다로운 편이에요. 뭐 기계도 그렇고 약물도 그렇고 써보고 그냥 이렇게 제끼는 게 더 많아요. 얘 같은 경우는 원장님 사실 몇 분이 제가 뭘 올렸더니 바로 문의를 주셔가지고 이거 뭐냐고. 정말요? 이게 써보면 메조세라피가 사실은 MTS보다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MTS는 찔러주는 거고 도포하고 네. 찌르는 거고 메조세라피는 직접 넣어주는 건데 그게 그냥 손주사랑은 또 좀 달라요. 손주사는 이제 좀 깊이 약물을 넣어야 되는 그런 경우에 하는 건데 그 사이 부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손주사로 허가는 안 났는데 그냥 이렇게 바르기에는 여러 가지 너무 아까운 것들, 애매한 것들, 그러니까 네. 성장인자나 사이토카인 이런 게 대부분 그렇거든요. PDRN이나 보톡스는 주사를 할 수 있는데 네. 나머지는 이제 엑소좀도 그렇고 주사를 못 하는데 네. 이런데 이렇게 담아가지고 메조세라피로 깊이도 뭐 0.5부터 해서 2, 3mm까지 멀티니들로 조절을 해서 해보면 제가 손목에 부담이 없이 흡수도 굉장히 잘 되고 여러 가지 약물을 이렇게 쓰는데 호환이 잘 돼서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어느 한 회사 거만 쓰면 저기랑 뭐 좀 이상한데 이게 아니라 저는 제가 써보고 좋은 것만 남겨요. 머리 나는데 좋다고 하는 거는 다 테스트를 해보고 남기는 거예요. 혹시 네. 부위별로 네. 이제 길이 좋은 질문. 네.
맞아요. 얼굴은 되게 이게 좀 얕아요. 네, 그래서 2mm가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1로도 충분하고. 근데 두피는 두꺼워요. 근데 여기도 부위별로 차이가 있어요. 헤어라인 쪽, 이마 라인 쪽은 여기랑 가까워서 굉장히 얇아요. 여기는 얕게 들어가줘야 돼요. 1mm짜리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 뒤쪽은 사실은 굉장히 깊어요. 두꺼워서 2mm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깊이를 조금 잘 조절해야 돼요. 똑같은 니들로 하면 여기는 얇게, 여기는 깊게. 네. 통증도 그래요. 여기는 좀 통증 심한 부위거든요. 일로 가면 좀 덜하고. 뒤로.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깊이를 좀 다르게 두고 그 니들의 개수도 조금 의미가 있어요. 너무 하나짜리로 사실은 두피를 커버하기에는 너무 손이 많이 가거든요.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멀티로 이렇게 조금 시술 시간 네. 그러면 혹시 원장님 하시면 네. 단축이 많이 단축이 되세요? 많이 돼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되게 그 네. 탈모 뭐 네네. 이러면은 굉장히 그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딱딱하고 재미없고 네. 조금 나이 뭐라 그러죠? 들어 네,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 이런 막 이미지. 아저씨 막 이런 맞아요, 이미지에 맞아요. 막, 예. 아, 그렇게 오실 것 같은데 저희 네. 환자분들은 10대부터 네. 40대까지가 더 많으세요. 오히려 30대가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여성분들, 남성분들 반반. 비율은 반반이고요. 네, 아. 그것도 다들 놀라시는 게 네. 탈모라 그러면 보통 남자분들, 아저씨들이 가득할 아저씨들 거라고 그런 건줄 알고. 생각을 네.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여자분, 남자분 반반. 그리고 젊은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생각보다 이게 이제 탈모에 대한 관심도가 젊은 분들한테까지 굉장히 내려왔다. 이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30대 중반인데 그 네? 거짓말이신가요? 중반보다 조금 이제 중반에서 조금 이제 네, 올라가려고 네, 네, 예, 상승 곡선.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제 친구도 이제 네. 약 좀 받아서 나 약 열심히 먹어야 돼. 그런 그냥 분들도 이런 많으세요. 게 단순하게 생각 네, 많이 네. 하는데 약 처방원해서 오시고 그런 분들이 제일 많겠죠. 네. 그냥 약만 드시고 계신 분들. 근데 저는 그거 굉장히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음. 약만 초기에 잘 써도 네. 수술, 탈모, 주사 치료까지 안 갈 수 있거든요. 음. 근데 그 시기를 놓치면 이제 주사 치료나 이식으로 가는 거예요. 보시면 전체 탈모 환자는 사실은 이 약 처방이 거의 다예요. 이거를 100%를 커버하는 게 약 처방이에요. 약 처방. 근데 여기서 약 처방만 단독으로 하시는 분의 비율과 네. 여기서 약을 하면서 주사 치료를 하시는 분의 비율 네. 이렇고 그러면 이식만 하는 병원이 더 많은데 이식만 하는 건 사실 한 10%밖에 안 돼요. 아,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탈모 인구가 넓다는 거예요. 네. 그냥 약만 먹고 계신 분들, 조기에 약만 먹어서 유지가 잘 되시는 분. 근데 약이 우리 제일 유명한 거 프로페시아, 뭐 미녹시딜 예. 이렇게 있는데 네. 이게 부작용 때문에 무서워서 그게 이제 그런 분들 남자들 엄청 간의 많거든요. 대화에서는 이제 네, 그게 그거를 또 이제 화두인 맞아요. 거죠. 엄청 네. 화제죠. 중요한데 네. 남자분들은 사실은 4%예요. 모든 부작용을 다 합쳐서 그 아. 걱정하시는 성욕 감퇴와 네. 막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네네네. 이런 유명한 막 여유증까지 다 합치면 네. 4%거든요. 근데 성욕만 얘기했을 때는 사실은 한 1%대예요. 네, 1%.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리고 뭔가 그런 부작용이 내가 걸렸어. 재수없게 1, 2%라도 걸리면 뿌리는 게 있어. 그러니까 얘는 전신 흡수가 거의 없어서 거의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저 외국인 환자도 많이 오고 있나요? 지금? 외국인 분들은 어떻게 아시고 한국계에 누군가가 있는 분이 이제 자기 남편이나 부인이나 이렇게 데리고 오시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오시거나 출장 나오셨는데 이제 삼성동 인근 이제 이 강남 쪽에 네. 외국인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오시거나 네. 네. 그리고 여행을 근데 오셨는데 소개를 받고 오시는 경우 아, 그러니까 소개받고. 소개가 네. 많아서 그거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소품 좋아하셔가지고. 네, 아, 네. 맞아. 아, 또 아니 아까도 막 먹는 것도 주시고 이렇게 예. 아, 네, 이게 감사합니다. 뭐 아니 이런 거 사실 이제 이거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거죠? 네, 그 전혀 문제가 안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네, 한번 잘- 한번 열어볼까요? 보시면요. 네, 네. 아, 뭐 정말 좀 저희도 좀 특이한 최대한 특이한 거를 하려고 노력은 해요. 네,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네. 전혀 문제는 안 되고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 네, 이게 이렇게 세워 넣는 건데. 네, 너무 이쁜데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전 사실 이거 깜짝 드럼. 놀란 게 드럼을 어떻게 이렇게 잘 합성을 뭔가 만들. 아니요, 이거 AI로 네, 네, 저희가 그러니까요. 이제 해서. 네.
너무 제일 딱 감사합니다. 닮은. 예. 제가 이거는 딱 세워놓겠습니다. 원장실에. 네, 요거는 우리 로비 네. 데스크나 네, 여기에 네, 딱 네. 로비해놓고 직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직원분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드럼이 덕후인 그 성향대로 탈모에도 덕후라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네. 디테일하게 좀 더 좋으라고 하나라도. 그리고 뭐 이렇게 니들도 사실은 별 생각 없이 그냥 인슐린 그거 그대로 이렇게 쓰시고 이런 병원이 훨씬 거의 대다수예요. 근데 저희는 매주 니들을 따로 사요. 34게이지, 31게이지 좀 덜 아프시게 하려고. 그게 싸지 않거든요. 바늘도 다 따로 사고 앰플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거를 할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제 신경을 쓴다. 네. 또 항암 탈모를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제가 항암 이제 탈모가 네. 한번 제가 죄송한 잘 몰라서 어떤 네. 건지 간단하게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암 환자들 있잖아요. 특히 아. 유방암 하는데 항암제를 써야 되거든요. 조기 암인데도 항암제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유방암은. 네. 근데 그러면은 머리가 그 독한 항암제를 써요. 네. 머리가 이제 거의 다 빠지세요. 아. 네. 그러면 가발 쓰고 다니시고 뭐 이렇게. 근데 다들 한 1년 지나면 이제 치료 끝나면 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암의 병기가 되게 이제 뒤에 있고 이게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막 문제이고 이런 분은 머리까지 신경 쓸 여력이 사실 없어요. 병원에서도 탈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존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조기 유방암 환자들은 상황이 다르거든요. 보통 1기, 2기 분들인데 그게 생존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런 분들이고 사회생활 계속 해야 되는 젊은 여성분들이 많은데 뭐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항암제는 독한 거를 써야 되니까 머리는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 젊으신데 1년 후에 보면 머리가 돌아오는 분도 있지만 영구 탈모라고 해서 6개월이 지나도 이렇게 안 돌아오는 분들이 그렇죠.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30% 정도는 돼요. 항암 치료할 때는 그걸 모르신 거예요. 그냥 머리 빠지고 회복되겠지라고 했다가 회복이 안 되니까 울면서 이럴 줄 몰랐다, 이렇게 빠질 줄 몰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받으러 오시는데 이게 예방법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냉각 아까 뭐 말씀드렸는데 그 냉각기가 그래서 있거든요. 냉각기. 네, 네. 냉각 모자라는 거 우리 그냥 없으면 쿠팡에서 그냥 냉각 모자 이런 거 팔아요. 편두통용인데 그거라도 항암제 들어갈 때 그때 한두 시간 정도 이거를 머리를 차갑게 해주면 모낭이 이제 대사가 떨어지고 혈류가 줄어가지고 항암제가 덜 가요. 아. 그러면은 머리도 덜 빠지고 빠졌던 분도 심지어 밀었어도 나중에 영구 탈모가 적어요. 회복이 잘 돼요. 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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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실은 뭐 냉각 모자 번거롭게 쓴다고 해서 나중에 어차피 다시 자랄 거면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구 탈모 때문에 이걸 써야 돼요. 그걸 쓰신 분들은 영구 탈모가 현저히 적어요. 그리고 가발 쓰는 율도 50% 정도로 줄거든요. 줄고요? 네, 네. 오. 그러니까 이건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된다. 특히 유방암 환자들. 근데 몰라서 못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미국에서는 유방암을 루틴으로 해요. 네. 냉각 모자 그 전용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서지쿨이라고 회사가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 키닥터로 조언을 해가지고 포터블 기계도 만들어 놨어요. 빌려서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뭐 빌려서 쓰시든 쿠팡 모자를 쓰시든 항암제 들어갈 때 머리 빠지고 나중에 회복하는 걸 위해서는 무조건 냉각 모자를 써라. 원래 하던 대로 치료하시면서 그냥 여기 또 와서 같이 병행을 해도 보통 냉각 모자 때문에 네. 처음에 문의를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네. 쿠팡 모자를 사시든 그 서지쿨이라는 회사에서 대여를 하시든 네. 냉각을 하셔라 안내를 드리고 그게 끝나고 나서 한 달 후부터는 이제 탈모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아. 네. 근데 조건은 뭐냐면 항암제가 끝나고 한 달 후고 잔존암이 없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치료가 다 끝났고 내 몸이 암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 분들은 한 달 후부터는 미녹시딜이나 저희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PIP 피 뽑아서 하는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항암 끝나고 몇 달이 됐냐에 별로 이제 탈모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쭉 있어요. 또 프로그램이 리스트가. 네, 만들어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전용 항암 전용 프로그램이 저희 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항암제를 뭘 쓰셨느냐, 네. 병기가 몇 기였냐, 무슨 암이었냐, 아. 예, 예. 그리고 몇 차까지 했냐 이런 거 따라서 제가 보고 그 맞춰서 네. 창상 피복제나 PDRM만 쓰기도 하고 이제 이분은 엑소존까지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다 짜드려요. 운영을 하시면서 또는 뭐 의사로서 직업으로서 또는 이제 힘든 이런 거. 좀 네. 일단 탈모에 대해서
그 환자분들이 아직 너무 인식이 이해가 나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그래봤자 사실 울세라 한 번 가격일 수 있거든요. 탈모는 저희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거를 좋은 가격에 해드리는 건데 네, 머리에 왜 돈을 써? 약간 이런 인식? 아직까지 그러니까 탈모에 대한 관심도의 저변은 굉장히 넓어졌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얼굴에 비해서는 사실 이거 엄청 중요한데 특히 조기에 해놓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나중에 후회를 하세요. 나중에 이제 한 10년, 20년 후에 아 그때 좀 할 걸. 네, 미리 약 먹을 걸. 나중에 큰 돈을 들이게 되시는 그런 안타까움이 많고. 네. 근데 얼굴은 사실 아주 약간만 좋아져도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 머리는 막 풍성모가 돼야 이제 좀 좋아졌네라고 이런 좀 짜게 생각하시는 그런 것도 조금 이제 탈모 이 부분에서는 어려움이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직원들 먹여 살리는 거. 직원들. 지금 제일 현실적인 그쵸 네, 그거는 네. 여기는 되게 딱 일단 분위기부터가 되게 가족적이고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제가 되게 봉지기로 더 오래 너무 있었기 재밌는 때문에 것 그거의 중요성을 알아요.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성에 안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알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요. 일부러 제가 이제 뽑을 때도 굉장히 신중을 기했고 친구들도 초반에 몇 달은 환자를 안 받고 교육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도 계속 이제 해이해지지 않도록 혹은 다른 불만이 생기거나 이러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배우는 게 있거나 내가 보상이 충분하거나 뭔가 여기서 내가 보람을 느끼거나 뭔가 이 삼박자가 맞아야지 장기 근속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 친구들은 다 초창기 멤버 들어온 친구예요. 와. 네. 네. 어느 순간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도 아무 얘기 안 하고 나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이러면 위험한 거예요. 네, 내가 듣기 싫은 얘기를 해야 아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원장님 그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포괄적으로 후배 의사분들한테 네, 네. 좀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으신지. 자기의 적성을 자기의 성향을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된다. 네. 사실 90%의 의사가 개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있는데 이게 개원에 맞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맞다고 생각해도 무조건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규제가 이게 상상을 초월한다. 보건소나 각종 이제 심사 뭐 청구하고 뭐 이런 거에서.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이면 그거를 이제 누군가는 전담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병원은 1인이 다 해야 돼. 마케팅, 근데 요새는 마케팅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냥 차리면 누가 오나요? 1인이 거의 인플루언서급의 영향력을 갖추지 않으면 힘들 수 있다. 그리고 나 스스로가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해야 되고 마케팅도 좋아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그게 조금 내가 인사이트가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그냥 이제 수술만 잘하는 사람이 개원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쉬운 환경이 아니다. 개업하지 마. 월세도 좀 비쌀 것 같아요. 월세 비싸죠. 근데 월세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월세가 그래요? 문제가 아니야. 아 그래요? 월세가 문제가 아니야. 월세는 배반하지 않는다. 월세는 배반하지 않는다. 네, 입지는 무조건 좋은 데를 해야 된다. 네. 다 하셨어요. 아유, 저야말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어요. 네. 또 놀러 오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놀러 오세요. 네. 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멘텀 헤어라인이고 바로 건너편에 있는 소금빵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소금빵집. 우와 사람 봐 사람. 잠깐만 이게 소금빵 종류구나. 네, 소금빵 종류예요 지금. 나는 우유 크림 그다음에 초당 옥수수. 초당 옥수수 크림 소금빵. 그다음에 저는 요거예요. 모카범. 모카범. 무슨 약간 애벌레 같은 얼그레이. 이거요. 근데 뭐 그냥 이게 진짜 그 맛 나요. 약간 이제 소금빵 한 입 먹고 그냥 우유 마시는 그 맛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맛이에요. 객가가 비싸요 이거. 근데 너무 많이 사신 거 아니에요? 네? 너무 많이 사신 거 아니에요? 좀 반품할까요 이거? 환불 할까요? 방금 이혜리님이 소금빵 얘기 한마디 했다가 부장님 돈 많이 쓰셨네.